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청을 많이 해주시고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요. 어, 한 1분 정도? 네. 1분 정도 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분 정도 있다 하기 전에 공지사항 드리면 이거는 네. 실시간만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녹화해서 나중에 아, 또 다른데 저희 뭐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나요? 유튜브에 웬만하면 공개하려고 하거든요. 아, 유튜브에 공개가 되나요? 공개하려고 하고, 그리고 일단 이런 포럼 하면 저도 그렇고, 이제 자료집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결과를 중간에 쭉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뭐, 아, 그럴만 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요 앞에 화장품 용기들 탄소 발자국 산정을 했는데, 어, 정확치가 않은 게 저희도 이렇게까지 소재 표기가 안 되고 이제 분리가 안 되고 그럴 줄 몰랐거든요. 이제 소재 표기가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약간 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탄소 발자국이라는 거는 소재가 어떤 종류가 얼마나 쓰였는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라는 걸 아실 텐데 그러면 그 같은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이 플라스틱이 폴리프로필렌인지 뭐 ABS인지 그런 거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일단 계산은 어떻게 했냐면 그 이렇게 소재 파악이 불분명하고 딱 적합한 그런 소재에 대한 탄소 배출 계수 제가 뭐 탄소 배출 계수 막 그런 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없을 때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대한 안고 간다라는 의미로 유사한 것 중에서 그 배출량이 최대한 많이 잡힐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한 거에 대한 그런 것도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산정을 했거든요. 근데 정확치 않다 보니까 원래 이 내 모든 것의 탄소 발자국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저희 시민 탄소 발자국 계산단도 그렇고 그 잠시만요. 어딘가에 네. 네, 끄셨네요. 그 공개를 하는 걸 저희는 그 원칙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요거는 약간 그 고민을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끝나고 나서 한번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다시 네, 되셨습니다. 네. 저는 뭐 그냥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일단 그 결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이윤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 공지 나갈 때부터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때부터 이제 알맹상점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알맹상점에서 도움을 주셔서 이걸 그래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옆에 그 알맹상점의 고금숙님 나와 계시고 네. 이따가 서로 그냥 자유토론할 때 그때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인사 한마디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이 모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모으는 기간이 끝난 뒤에도 화장품 용기를 많이 가져다 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다 전달을 했으니 안심해 주시고 음, 2탄을 기대합니다. 아, 그 금방 하신 말씀 중에서 이 소재가 쓰여 있지 않아서 계산에 네. 불분명했지. 사실 소재가 써져 있으면 다 계산은 가능한 거죠, 선생님. 그렇죠. 음. 예, 거의 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사용 용기를 쓴다라고 하면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 과정에서도 세척할 때 물도 쓰이고 뭐 세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한 탄소 발자국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에너지 사용 제품,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있는 노트북이나 이런 거는 그 제조된 이후에도 사용하면서 저희가 계속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 과정에서도 탄소 발자국이 발생을 하지만 이렇게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 얘가 소재가 뭐고 이 소재가 얼마나 쓰였는지가 거의 90%, 95% 정말 심한 거는 한 99%까지 이 소재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 파악만 되면 이게 뭐 막 최근에 나온 신소재다.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모두 다 가능은 하죠. 네, 네. 네, 얼마나 화장품 용기에 대해서 음, 이렇게 소재조차도 안 쓰여져 있는지 그 문제를 제일 네. 처음으로 파악할 수 있네요. 네. 네. 저도 예, 생각보다 이렇게 안 써 있을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고민 과정도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 뭐, 예. 그래서 뭐
이제 본격적으로 한 말씀드리고요. 네. 고금숙님과는 제가 이제 결과 공유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네, 여러 가지 얘기하고 뭐 문제점도 하고 뭐 대안도 모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네,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채팅이 네, 너무 제가 심하다. 채팅 네네네. 네. 저 그러면 화면은 다 공유가 되시죠? 네, 화면 이상 없으시고 잠시만요. 저희 그냥 이 녹화 상황 한 번만 점검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또 제가 결과 공유에 말씀드리면서도 좀 약간 소프트하게 그래서 진짜 이거 하면서 저희가 문제인식 했던 거 그런 것들을 약간은 그냥 좀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막 그런 연구 보고서에서 쓸 법한 뭐 그런 용어를 쓰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한번 그냥 고민하는 자리로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걸 만든 터라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 잠시만요. 이제 결과를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기후변화 행동 연구소에서 이제 저랑 그리고 이걸 같이 도와준 그 조아라 연구원이 그 내 모든 것의 탄소 발자국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 모든 것의 탄소 발자국이라는 거는 일단 저도 체감을 하는 게, 저는 그 탄소 발자국 산정하고 그래서 이제 탄소 발자국 산정한다는 건 이제 좀 더 이제 공식 정식 명칭으로는 정과정 평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예전부터 좀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왔고, 그러다가 요즘 사람들이 정말 이제 유치원에 가서 교육을 해도 탄소 발자국이라는 말을 아이들이 알 정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요구도 많이 하세요. 이 탄소 발자국 뭐냐? 탄소 발자국 알고 싶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일단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하라고 하는데 그 행동에 대한 탄소 발자국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내가 이걸 줄였을 때 그 효과도 체감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내가 무언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상황이 저희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기후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그 선택의 상황에서 보다 탄소가 적은 뭐 제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거겠죠. 그러면은 그 사전적인 정보가 바로 탄소 발자국일 텐데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싶고 필요하다라는 요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관련된 인증 제도도 국내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거의 15년 가까이 하고 있는 저탄소 인증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고요. 근데 세상에 수천만 가지의 물건이 있듯이 그러면 그런 물건이나 우리가 행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탄소 발자국이 각기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커버하기에는 정말 그냥 사막에 모래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점점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은 점점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걸 또 이제 국가의 기대를 하기에는 저희가 원하는 그 기대의 속도에 못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직접 해보자. 그래서 이걸 하는 의도는 관심들이 많고 또 우리나라 분들이 학습 능력이 좋으시고 뭔가 또 이제 배우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뭐 해서 본인이 정말 이거를 전문적으로 한다라기보다 무언가를 안다라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보이는 그 범위 자체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하고 그러면 이제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빠르게 구축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시민들에 의해서 한 거니까 누군가에게 귀속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겠다라는 의도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필요한 것들 좀 해오다가 지난번에 시민 탄소 발자국 계산단이라고 해서 시민분들이 그냥 시민과학의 그런 형태로 이제 참여해서 하셨고, 그래서 그런 자료집은 공유가 되고, 두 번째로 이제 한 게 화장품 용기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저도 평소에 알면 상점에서 그 화장품을 리필해서
그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사용을 하는데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는 다 관심 있으시니까 아마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제 화장품 용기가 진짜 이제 답이 없는 약간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도 정말 재활용성에 있어서는 답이 없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시작되고는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빠져나가고 굉장히 이제 자원순환의 진행 속도가 더딘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즘 화장품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다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알맹상점에 이제 재사용 그 화장품을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 리필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화장품 용기 기존에 쓰시던 거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한번 탄소 발자국 계산을 해보고 이걸 공유를 하고 이제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보는 그런 기회로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그 공고가 나왔던 거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빨리 진행을 했어요. 빨리 진행을 해서 원래는 플라스틱 협약 전에 한번 결과 공유회까지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단기간 내 그래도 용기도 많이 갖다 주시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이 겹쳐서 오늘 결과 그 공유회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화장품 용기의 문제, 요즘, 지금 이걸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작년에 한국소비자원에서 한번 보도자료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재활용성에 대해서, 그냥 대표적으로 화장품 재활용성의 문제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가사일 중에 하나가 분리배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분리배출을 도와주는 게 분리배출 지침이죠. 표기. 그러니까 이 소재가 뭐고 이건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제 분리해야 될 것들을 해서 플라스틱도 이제 같은 소재끼리 재활용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급적 이제 분리해서 버리는 게 좋다. 뭐 그것도 아니란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그 제일 대표적인 지침이 그건데 그것 하나와 그리고 또 하나는 포장재에 요즘 적용되고 있는 이 포장재가 재활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 제품 자체에 이제 그러니까 마크로 이제 달아버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활용이 잘 됐는지 안 되는 엔지를 너 스스로 알려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예, 화장품 용기 둘 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재활용 그 어려움 등급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 등급의 그 명칭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재활용이 잘 되는 거는 뭐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재활용 어려움인데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게 그 보도자료의 일부예요.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했더니 거의 60% 넘게가 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었고 그리고 이런 정보를 제품에 없어서 온라인 뭐 그 해당 기업 홈페이지에 있겠거니 하고 보면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거의 없더라. 그러니까 이런 소비자들이 뭔가 행동할 수 있는 지침 정보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이 재활용성 자체도 굉장히 떨어져 있더라라는 게 이 보도자료의 골자였죠.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분리배출 표시 자체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지 사람들이 얘가 그냥 같은 플라스틱이면 그래도 요즘은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에 버리면 이게 파쇄해서 이제 다 선별해서 한다라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 유리가 섞여 있거나, 그리고 요즘은 플라스틱 그런 생산 기술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유리인 걸로 외관상으로나 느낌으로 알지만 그게 실제로 플라스틱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분리를 해서 버려야 되는데 이제 표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표시는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그래서 일단 의무 대상인 것들은 이때 조사할 때 기준으로는 잘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여러분 그 플라스틱 그 표기하는 게 7가지 유형이 있는데 7번째가 아더잖아요. 아더, 재활용 잘 안 되는. 근데 그냥 아더로 퉁쳐버리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제도가 좀 계속 유예가 되다가 작년부터 이제 그래도 좀 적용이 됐는데 여기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가져오신 거는 그 전에 쓰시던 것들인가? 제가 그 생각도 하긴 했어요. 뭐 그런 시간차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는 소재 자체를 파악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 안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품의 탄소 발자국 산정을 많이 해보는데, 웬만하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화장품은 이렇게 사용량도 많고 한데 그리고 이제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재 표기가 안 돼 있을 줄은 몰랐다라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왜 화장품 용기만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상 제품들, 지금 지금 화면상에서는 안 보이실 거고, 이제 카메라가 줌인을 해서 처음 화면에 아마 보이셨을 텐데, 그래도 수거된 거, 여러분들이 가져다 주신 거는 한 3, 40개가 꽤 많이 가져다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일단 다 하지는 않고,
그래도 이제 크림이면 크림 종류, 이제 저희 기초 화장품만 했거든요. 기초 화장품 중에서도 그 화장품이 크림인지 뭐 에센스인지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용기의 특성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이제 비교를 할 때 같은 용량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뭐 30ml 크림과 50ml 크림은 50ml 크림의 포장재가 더 큰 게 그래도 이제 그 상식적으로 타당하니까 해서 같은 용량으로 해서 대신 딱 외관상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같은 크림 50ml인데 얘는 탄소 발전도 적을 것 같아. 아, 얘는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재활용성 굉장히 떨어져. 그래서 이제 좀 극과 극 저희가 회수한 것 내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션, 크림, 에센스 세 종류로 해서 이제 지금 보이는 제품명 이 용기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탄소 발자국 산정을 해봤거든요. 산정을 해봤고 근데 그래도 저는 요즘 화장품 용기에서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이게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그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런 거 요즘 에센스가 요런 용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크림 같은 경우에 정말 제일 화려하고 제일 복합 소재에다가 정말 재활용성으로는 최악인 것들이 이제 좀 약간 그 중년 여성분들이 쓰시는 그런 화장품 라인이 되게 이렇게 막 금박 막 그 막 독 증착돼 있고 복합 소재에 막 장식도 많이 붙어 있고 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또 요런 그 패키지 트렌드가 요즘 유행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다 그래도 골고루 섞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느 정도 많이 판매량이 높을 것 같은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맨 그 이미지 중에 맨 아래의 왼쪽 보시면은 이게 여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스테디셀러라고 해서 뭐 갈색병이라고 부르는 거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면세점 갈 일 있으면 이거 주위 분들이 이거 꼭 하나씩 사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명한 것들, 생산량이 많은 것들. 왜냐하면 이렇게 생산량이 많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재사용이 되어서 그 화장품 용기의 생산량이 줄어들면 그게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큰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탄소 발자국 산정을 해보려고 했고요. 일단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처음부터 난항이었던 게 이렇게 분해가 안 될 줄 몰랐다. 그래서 처음에는 손으로 이제 뜯다가 복합 소재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복합 소재인 거 알고 있었고 약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정말 요즘처럼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훨씬 구조적으로 이게 가능한데 그냥 접착제로 정말 이제 무슨 뭐 사공이 본드로 붙여버리듯이 그냥 이렇게 붙인 용기들이 아직도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크림 같은 경우에도 내용기가 있고 외용기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겉에 이런 증착한 그런 금빛 그런 걸 표현을 하려면 안에 표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화장품 크림이 닿으면 안 되니까 내용기를 따로 해서 넣으셨을 거예요. 그런 그 기능상의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능상의 다른 용기 때문에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그냥 관습대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기존에 해왔으니까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소재가 분명히 다를 거니까 내용기, 외용기를 저희는 탄소 발자국 산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른 소재들 그리고 이제 분리가 가능한 부품들은 다 기본적으로 분해를 하는 게 따로따로 그거에 대한 중량을 파악을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집에서 빼보려다가 못 뺐고요.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 톱 옆에 있는 게 요것도 안에 또 내용기가 따로 있거든요. 겉에 있는 거랑. 그래서 이것도 톱으로 잘라서 해보려다가 말았고 이런 식으로까지 분리를 했어요. 이것도 막 손으로 해서 거의 악력으로 했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겉에 것과 안에 거, 외용기, 내용기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여기에 소재도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소재도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제가 이걸 아예 넣었는데 중간에 이제 그 고근순님과 의논을 한 거 의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화장품 회사에 한번 직접 물어볼까?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물어볼 때 알맹상점하고 한번 같이 물어볼까? 이렇게 의논을 드렸더니 근데 진짜 죽어라 답을 안 해준다. 차라리 그냥 고객 게시판에 고객인 것처럼 해서 글을 남기면 이제 고객 그 관리 차원에서 답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희 그 조아라 연구원이 글을 남겼습니다. 학생인 것처럼 저 탄소 발자국에 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그래서 화장품을 해보려고 한다. 그랬더니 전화가 진짜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근데 저희가 원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았고 그건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근데 그냥 대략
뭐 화장품 용기에 뚜껑에는 PP가 많이 쓰이고요. 뭐에는 뭐 어디 쓰이고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고 또 그 요즘 그 벤처 기업인데요. 저도 이걸 하다가 알았는데 그 화장품의 탄소 발자국을 산정할 수 있는 산정 계산기라 그럴까요? 계산 프로그램 그리고 그 화장품의 결국 화장품 용기의 지속 가능성 그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슬록이라는 기업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문의를 드렸더니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그래서 결론은 소재 파악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제품들도 탄소 발자 산정도 해보고 해서 대충 보면은 이거는 무엇일 것이다 추정은 되지만 그건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얘도 분리를 하려면 분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 뭐 공구상가 가가지고 뭐 거기서 잘라달라고 하거나 할 수 있었는데 분리를 해본들 얘를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실태 자체를 그냥 공유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분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파악할 수 있는 거 하되 안 되는 거 진짜 물어봐도 대답 안 해주고 안 되는 것들은 저희가 그냥 했고요. 어, 그리고 제가 이따가 이 화장품들의 소재에 대해서 쫙 정리한 표가 이 뒷부분에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의 플라스틱들, 바이오 플라스틱 빼고는 주요 플라스틱 그 분리배출할 때 같은 플라스틱 종류끼리 다른 것들은 분리해서 같은 것들끼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얘가 페트인지 뭐 HDP인지 LDP인지 PP인지를 이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쓰이는 6가지 외에는 아더라고 해서 얘네는 뭐 ABS라던가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더로 표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아더에 들어가는 거는 주로 뭐 ABS 굉장히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게 재활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고 폴리카보네이트, 뭐 아크릴 종류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요. 얘네가 아더로 분류되는 주요 이유는 어, 다른 것들이 모든 재활용은 일단 순도가 높으면 재활용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종류끼리 끼리끼리 모여 있으면 높지만 그래도 요즘은 좀 기술이 발전을 해서 어느 정도는 다른 종류의 것들이 들어와도 재활용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재활용성을 저해하는 이제 소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아더 표기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재활용이 어렵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런 아더 표시가 붙어 있는데 화장품만큼 이렇게 아더 표시가 많은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한 50% 이상은 그 소재 표기가 있는데 그건 거의 다 플라스틱 아더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뭐 제가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파악한 것들 중에는 그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페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페트라고 하면 여러분 뭐 작년부터 투명 페트병 따로 뭐 분리배출해서 그거 뭐 재활용성 높인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어디 옷 사러 가면 아웃도어 막 그런 브랜드들이 페트병을 뭐 재활용해서 그걸로 뭐 섬유를 뽑아서 만든 옷이다라고 그런 실제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페트라고 하면 재활용이 많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페트 중에서도 투명 페트, 그리고 또 글리콜 변성 페트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혼합된 것들, 뭐 유색 페트 재질,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들어간 거는 무조건 재활용 어려운 표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산정한 것들 중에도 하나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게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번에 산정한 것들 재활용성 말씀드리려고 그 재활용 표기를 이제 쫙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이 크림 같은 경우에는 용기가 심플해요. 이거는 저희가 저탄소 용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기타 장식이나 그런 게 붙지 않고 뭐 증착, 도금 막 그런 거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페트 밑에 본체에다가 뚜껑에다가 리드 정도 있는 정도였거든요. 얘는 재활용 잘 되겠지 했는데 재활용 어려움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용기가 페트이기 때문에 유색 페트이기 때문에 얘가 재활용 어려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달팡이라는 것도 이게 프랑스 브랜드더라고요. 근데 얘가 아무런 표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시다 보면 아까 갈색병 얘기도 드렸지만 그 수입 화장품도 있거든요. 근데 수입 화장품은 어떤 표기도 없어요. 그래서 수입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나? 근데 보니까 이게 외용기, 그러니까 외용기 채로 저희 화장품 사면 겉에 종이 단상자 있고 비닐로 쌓여 있잖아요. 그렇게 수입되는 것들은 그 수입업자가 겉에 스티커로 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품 자체를 하려면 이거를 다 다시 해체해서 재포장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그 회사에 거기까지는, 그 본사에까지는 그걸 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용기까지는 그 외용기 아예 완제품 상태로는 보지 못해서 요즘은 붙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냥 제품 자체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달팡도 그런 경우여서 그냥 자기네 제품 브랜드랑 우리 이거 무슨 뭐 촉촉하게 하는 크림이에요 외에는 정보가 없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크림 같은 경우는 국내 제품임에도 어떤 표기가 없었습니다. 어떤 표기가 없었고, 요거는 에센스 같은 거거든요. 에센스에 이게 그 본품, 본체인데 유리 딱 있고 뚜껑 그냥 아더로 퉁쳐버렸고, 여기 보면은 요 크림으로 여러분, 아, 이건 누가 봐도 크림 용기겠구나.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많이 쓰시는. 근데 이 크림에도 이거 그리고 후라는 브랜드거든요. 이거 많이 구입하는 브랜드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어떤 표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배짱으로 왜 아무런 표기도 안 했을까? 근데 나중에 알게 되긴 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그 사유는 뭐냐면, 어, 여기 보시면 분리배출 표시 예외 기준에 보면 내용물의 용량이 30ml 이하, 30g 이하인 거는 이 표시 대상에서 표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크림 보면 기본 크림은 50g으로 알고 있지만 요즘 보면 30g 크림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용기 이만한데 저도 예전에 재사용 안 하고 사서 쓸 때는 정말 30g인 걸 보고 약간 배신감을 느낄 적도 있었는데, 용기 이만한데 내용물 얼마. 근데 이런 것들은 이거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이런 크림들이 아무런 표기도 없는 것들이 30g, 30ml 제품이지 않았을까. 얘는 30ml 이상이에요. 150ml인데 약간 스킨과 에센스의 중간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나름 표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뚜껑도 이것도 바디에도 보시면은 이게 이거거든요. 이거 막 분해를 해놔가지고 이것도 저희 다 뗐는데, 얘는 유리지만 이거는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에 그 증착 같은 거 한 건데, 얘는 또 표시에 대해서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 에센스인데 요건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스포이드 빼고 여긴 또 스포이드라서 요건 또 실리콘 재질이고, 요 겉에 이따가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있겠지만, 요 겉에 이 플라스틱 안에 또 내 플라스틱 따로 있고, 이 본체 따로 있고, 근데 이거 전체가 다 플라스틱 아더로 그냥 퉁쳐서 하나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되게 용감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얘도 아까 그래도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이런 것들은, 좀 장식도 덜하고 해서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얘도 무색 페트 외에는 다른 것들은 재활용성이 떨어지고요. 근데 그래도 얘는 좀 정직했던 건, 스포이드나 이런 것들은 종량제 봉투로, 그러니까 얘 재활용 안 되니까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라라고 써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이 갈색병 역시 제품 용기 자체에는 아무것도 써 있지 않았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에센스라서 얘가 부품이 제일 많거든요. 한 7, 8개 돼요. 얘는 왜냐면 펌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펌프는 분해를 하다가 그 안에 그 금속 스프링 있는 것까지는 안 했는데, 그것까지 하면 한 10개가 넘을 거예요, 부품이. 근데 여기에는 보면은 펌프 뚜껑 어쩌고 해서 소재 그냥 아더로 그냥 하나로 퉁쳐버리고, 그냥 얘는 재활용 어려워. 그냥 그래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건 수미라는 에센스인데 얘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스킨인데, 근데 이게 그런 경우거든요. 얘도 수입 제품이에요. 수입 제품인데 얘는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이 기준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얘는 겉에 박스가 없어서 그런지 그 수입하는 그 국내 회사가 요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라벨을 만들어서 이 위에다 덧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파악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페트고 PP 하지만 재활용 어렵다. 왜냐하면 이 PP도 유색, 페트 유색 페트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약간, 예, 소재를 파악하고 이거를 분리하는데 난항이 있었고, 그래서 문의하고 했지만 파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재활용성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성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제품을 이루는 소재의 종류가 가급적 적고 단일 소재가 최고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소재가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얘가 무엇이 쓰여 있는지를 이제 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봤을 때 가장 적은 게 3종이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유색 페트를 쓰긴 했지만 유색 페트를 써서 재활용 어려움이긴 했지만 얘가 세 가지 쓰였고 소재 미표기 된 게 하나도 없었고요. 하나도 없었고 하지만 얘는 유색 페트였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웠고 그거 외에 쭉 보시다 보면 그 아까 아이고야 요거가 9종 이상이었어요. 여기에는 펌프도 들어가고 네, 펌프도 들어가고 하지만 얘는 소재 표기는 딱 하나로 되어 있었다. 아더라고만 되어 있었다. 여기 탄소 발자국 정보가 그냥 있기는 한데 이후에 제가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은 부족하겠지만 보시면 그 이 용기 하나의 탄소 발자국이 제일 적게 나온 게 한 70g 정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70g의 탄소 발자국 나왔고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였거든요. 이게 한 450g 정도 나왔습니다. 450g 정도 나왔고, 그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는 중간에 걔는 왜 탄소 발자국이 커요? 라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을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자료 공개는 제가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거든요. 하려고 하는데, 네. 그건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재활용성 보면 표기 자체가 없는 거 반이고요. 반 넘죠? 지금 제가 한 게 한 11가지, 11개의 제품에 대해서, 용기에 대해서 탄소 발자국 산정을 했는데 재활용 보통도 하나도 없었고요. 재활용 어려움이 그중에 4개, 아예 표기 자체가 없는 게 7개였던 거죠. 그리고 소재가 아예 그냥 어떤 소재도 표기되지 않은 것, 아더라고 써 있는 것도 저는 그냥 이거는 그 미표기로 봤거든요. 왜냐면 소재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현행 그 규정 안에서 뭐 ABS나 PC는 아더로 표기하라고 해서 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약간 좀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홈페이지 같은 데 공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자체도 안 되고, 뭔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 자체도 없다 보니까, 그냥 그건 소재 미표기로 다 처리를 했고, 그랬을 때 11개의 용기에서 소재가 아예 그냥 표기가 안 된 것들이 역시 7개였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러면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했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는 보수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를 리스크로 보고, 탄소 배출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DB를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플라스틱 종류들 중에서 그래도 탄소 발자국, 그러니까 범용 플라스틱들 중에서 탄소 배출 개수가 가장 큰 게 ABS예요. 그래서 그냥 이 복합 소재들 아더로 써 있는 거를 저는 다 ABS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산하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원래 그거 ABS 아니고 PP라서 탄소 발자국성 적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정보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수정할 의향이 있고 그래서 만약 그런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수정해서 올리고요. 공유를 하고요. 만약에 그런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사전 전제를 단체로 그리고 이게 지금 현행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저탄소 인증 지침에 그래도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원칙을 지켜서 탄소 발자국 산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제 조건으로 달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플라스틱 종류별로 이게 1kg당 탄소 발자국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수라서 지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거는 그냥 이 뒤에는 무시하셔도 되고 2kg, 2.8kg, 뭐 1.8kg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밀도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 1kg의 고밀도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을 쓰면 온실가스가 2kg 정도 배출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필름으로 또 이제 가공이 되면은 여기에서 좀 더 늘어나서 2.8kg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 저는 ABS를 소재 표기가 불명한 한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일단 이 다 부품들은 분리를 했고요. 중량을 쟀고 이 중량이 얼마인지 그래서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BS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탄소 발자국 산정을 할 때 단계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품의 탄소 발자국이라는 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제품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전과정 평가라고 해요. 전생에 평가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전과정이라는 거는 일단 저희가 무언가 제품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들려면 여기에 쓰이는 플라스틱들을
플라스틱의 원료는 원유죠. 원유 채굴 해가지고 뭐 정제하고 가공하고 이 플라스틱 그 원재료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의 탄소 발자국을 제조 전 단계라고 부르는데 그 제조 전 단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소재의 종류와 소재에 쓰인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플라스틱 그 소재들이 만들어지면 이 용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얘를 갖고 와서 플라스틱은 대부분 사출성형 하잖아요. 이렇게 뜨겁게 녹여가지고 붕어빵 만드는 거에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에 틀에 넣어서 빵빵 찍어내죠. 이렇게 뭐 불로성형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이 플라스틱 요 용기 모양을 만드는 틀에 이 플라스틱 그 원소재를 넣고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제조. 그럴 때 에너지도 쓰이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그 사용량, 기타 뭐 유틸리티 그런 거에 대한 탄소 발자국, 걔는 제조 단계의 탄소 발자국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쓰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아까 제가 뭐 노트북에 비교해서 얘기를 했는데 얘가 사용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에너지를 썼느냐 그런 거에서 또 역시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폐기 단계에 대해서도 하는데 폐기는 어떻게 하냐면 폐기는 크게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활용, 매립, 소각. 뭐 재활용 안 해도 재사용 있고 뭐 재제조 있고 막 하긴 한데 그냥 재활용으로만 지금은 해요. 그래서 이게 재활용할 때 같은 플라스틱 ABS라도 얘를 재활용할 때와 매립할 때와 소각할 때의 탄소 발자국을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 하나가 버려졌을 때 얘가 재활용될 가능성은 얼마야? 뭐 매립될 가능성은 얼마야? 소각될 가능성은 얼마야?를 비중을 나눠서 그거에 대한 탄소 배출 기술을 적용을 해요. 근데 이거 실제로 이걸 얘를 뭐 쫓아가서 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재별 재활용 의무율이 있어요. 재활용 의무율에 그리고 폐기물 통계 자료에 보면 우리가 종량제에 버리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 종량제 봉투 내에서 재활용되고 소각되고 매립되는 게 구분되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기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폐기 단계까지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화장품 용기, 화장품의 폐기 단계 탄소 발자국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안에 내용물을 쓰지 않고 내용물까지 버린다라고 하면 뭐 내용물 처리에도 탄소 발자국 발생을 하겠지만 대부분은 다 쓰잖아요. 쓴다는 전제하에 버려지는 건 용기죠. 용기가 버려지기 때문에 이 용기에 대한 것만 폐기 단계에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 또 들어간 수송 단계가 들어가요. 예, 뭐 수송 많이 거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크게 5단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제조 전 단계와 폐기 단계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3단계나 빠졌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3단계지만 배출량 비중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또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했고 자료에는 이 소재의 종류와 양에 대해서의 탄소 발자국은 얼마인지 얘가 폐기될 때 탄소 발자국 얼마인지 구분해서 같이 저희가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용기 같은 경우에 이 용기의 중량이 지금 보시면 한 80g 조금 넘는 것 같거든요. 이 용기의 중량은 80g인데 얘가 세 단계 뭐 배출량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걸 제외한 두 단계의 배출량이라고 해도 216g의 탄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물론 뭐 저희가 이 ABS를 적용을 했고 얘가 ABS가 이 뚜껑이죠. 요 소재 파악이 안 돼서요. ABS가 아니라 탄소 배출 계수가 적은 거는 배출량이 적어지긴 하겠지만 크게 차이는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달판 같은 경우에 요 용기는 유리였고요. 유리고 그리고 그 위에 뚜껑, 리드 이런 거 다 소재 파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 ABS를 적용을 했고 탄소 발자국 221g 정도 나온 걸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품 수, 부품 수 제일 많고 근데 소재 파악 하나도 안 되는 거. 이게 또 되게 무거워요. 제품 자체도 무거워서 이게 또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용기, 외용기 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중량도 많이 나가고요. 이게 다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한 450g 정도 나온 거죠. 탄소 발자국 나왔고 그리고 가운데 좀 아쉬운 건 이 펌프 안에 보통 보면 펌프 안에 스프링 있거든요. 스프링 금속이에요. 스프링 금속이고 그리고 펌프는 기본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는 거 아시죠? 이게 너무 다 복합 소재인데다가 그
부피도 작고 해서 거의 재활용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말 여러 가지로 중량도 많이 나가, 소재 표기도 안 돼, 막 뭐 복합 소재야.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그런 제품이었다. 탄소 발자국도 많이 나왔다. 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반면 그 기능은 저희가 같은 걸로 봤습니다. 얘도 에멀전이고 얘도 로션이에요. 같은 로션 용기인데 소재 수도 너무 다르고요. 탄소 발자국도 너무 많이 달랐죠. 이 앞에는 450g 정도 탄소가 배출됐잖아요. 근데 얘는 73g밖에 배출이 되지 않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73 대 450으로 하면 어 6배가 넘는 거죠. 이게 같은 로션 용기, 물론 뭐 가격도 다르고 브랜드도 다르고 선호도도 다르겠지만 로션을 담는다라는 건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제조됐냐에 따라서 탄소 발자국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에센스. 저희 이런 에센스 많이 쓰죠. 이게 스포이드로 된 거. 이것도 그냥 하나로만 소재 표기 아더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탄소 발자국이 70g. 근데 얘는 생각보다 적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적게 나왔지 보니까 이 소재가 본체가 생각보다 다른 소재에 비해서 이게 가벼운 플라스틱인가 봐요. 중량이 적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탄소 발자국,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전략 중에 굉장히 심플하지만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경량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페트병 생수 뚜껑도 얇게 하는 거고 페트병 자체도 두께도 가급적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얘는 가벼운 소재를 쓰다 보니까 네, 탄소 발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다는 요 에센스도 이렇게 탄소 발자국 결과값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에스티로더의 갈색병 같은 경우에 표기가 하나도 안 돼 있었는데 네, 그냥 유리로 하고 그냥 ABS 적용해서 탄소 발자국 한 136g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것도 꽤 스테디셀러로 잘 팔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친구가 이것만 쓴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일부러 골랐는데 예, 얘도 근데 소재 파악은 안 써져 있었어요. 근데 얘도 30ml예요. 그래서 얘도 그 대상 예외거든요. 예외 대상이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 박스에 써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얘도 탄소 발자국 131g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어머님들 쓰시는 이런 복합 소재들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요 안에 내용기 따로 있는 거 보이시죠? 얘 분리 안 돼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소재 파악도 안 되니까 제가 그냥 해버렸는데 이건 원래는 분리를 해서 파악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막 그래도 저희 분리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막 이런 것도 막 손으로 잡아 뜯고 해서 해보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얘도 발자국 꽤 나왔습니다. 300g 정도 나왔고요. 이 크림 용고 많이 보시는 거. 얘도 이렇게 부품 수가 많았지만 이건 역시 다 분해한 건 아니다. 얘도 나중에 400g 넘게 나왔죠. 400g 넘게 나오면 거의 뭐 탑 2, 3 안에 저희가 한 것 내에는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막 유리나 그런 거에서 중량이 많이 나오고 그러진 않는데 이제 분리가 안 되고 소재 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얘도 한 350g. 그러니까 확실히 크림이 좀 비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화장품 용기를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려고 복합 소재 쓰고 막 뭐 하다 보니까 탄소 발자국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상황이었고, 음,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걸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저희가 이걸 하는 목적은 이 화장품 용기까지 사지 말고 내용물만 사서 재사용을 하면 과연 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것들 일부러 크림, 에센스, 뭐 로션 그렇게 했고 뭐 한 가지만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뭐 이렇게 두세 가지를 같이 쓰시죠. 그래서 이제 저탄소 화장품군 저희가 한 것들 내에서 고탄소 화장품군 그래서 만약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 용기들까지 같이 구매하지 않고 이 용기는 그냥 계속 재사용 용기를 쓰고 안에 내용물만 바꿔서 쓴다라고 하면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달라질까를 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저탄소 화장품군이라고 해서 저희가 동종으로 비교를 했을 때 탄소 발자국이 적은 것, 그러니까 뭐 로션, 에센스, 크림 그 세 가지를 세트를 했을 때 얘를 그냥 재사용기를 쓰면 360g의 탄소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 제품을 계속 세트를 계속 구매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화장품 구매 주기를 3개월에 한 번으로 가정을 했을 때 늘 일회용기. 어떻게 보면은 얘도 뭐
그 사용 기간은 길지만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일회용기는 이게 계속 쓰면 쓸수록 그 탄소 발자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게 볼 수 있죠. 그래서 1년 지났을 때 한 사람당 거의 탄소 발자국이 한 1000g이니까 1kg, 1kg면 많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이 그 격차가 벌어지는 걸 보면 이 재사용을 하는 게 재사용은 탄소 발자국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1년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탄소 발자국이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2년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8배까지 차이가 난다. 물론 이거 뭐 세척하고 손상 뭐 하다 보면은 좀 이제 손상되고 지저분해져서 2년 이상은 쓰기가 어렵다. 그런 좀 가정을 하고 그래도 한 최대 2년까지 해봤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고탄소 제품군, 배출량 많이 나온 것들요. 위에 보시면 요 세 가지인데요. 이것들을 또 역시 재사용을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보시면 이것도 그냥 재사용을 하면 806g의 탄소가 그냥 유지가 되는데 이거를 계속 새 용기 또 함께 구매를 하게 되면 탄소 발자국이 6개월 지나면 2배 정도, 뭐 1년 지나면 4배, 2년 지나면 8배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은 정말 이제 그 누적 효과, 탄소 발자국의 누적 효과도 어김없이 발생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 외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분석을 한 건 뭐냐면, 어, 이걸 하면서 좀 제가 그래도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저탄소 제품 인증 지침을 따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일단 플라스틱은 복합 소재 뭐 아무리 뭐 기사가 나오고 실태 파악이 90% 이상 안 된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은 한 85% 이상은 재활용되는 걸로 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지침을 따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폐기를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재활용 안 될 거잖아요. 물론 운 좋아서 얘 따로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요즘 앰플처럼 막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그런 것들은 재사용 안 될 거거든요. 재활용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한 80 몇 프로 재활용 된다라는 거를 실체를 적용해서 재활용 안 되는 걸로 하고 재활용률 최소 한 16% 정도만 적용을 했을 때 폐기 단계에서의 탄소 발자가 얼마나 달라질까도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폐기 단계에서 지금의 어쩜 실태는 우리가 그냥 이거는 이상향인 거죠. 이상향에 비해서는 한 7배 정도 탄소 발자국이 많이 나오더라. 네. 근데 우리는 그 약간 7분의 1, 약간 지금의 인증 지침에서도 약간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광고 문구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이거 딱 보는 순간 그거 기억나요. 1초에 몇 개 팔리는 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스테디셀러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몇 개가 팔렸고 이 중에 여기 팔린 것 중에 20%만 재사용돼도 얘는 당분간 앞으로도 계속 팔릴 것 같은데 계속 이게 막 뭐 6번째 에디션 막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랬을 때는 과연 얼마나 되는 거야? 찾아봤는데 최근 연도에 그 누적 판매량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와 있지는 않고 그 본사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계속 알려졌던 건 이게 광고 문구로도 쓰였던 게 일분에 전 세계에서 9개가 판매가 된다. 그리고 얘가 나온 게 82년도에 출시가 됐대요. 지금 40년이 넘게 판매가 되는 거고, 이 해당사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홍보를 하기론 연간 40만 개가 판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 연도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제가 모르지만 82년도에 출시가 됐고 연간 40만 개 판매되는 걸로 가정을 했을 때 보니 이게 한 누적량으로 보면은 1640만 개의 용기가 팔리고 버려졌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 만약 20%만 재사용된다면 그리고 좀 더 도전적으로 봐서 50%가 재사용된다면 근데 그 50%라는 건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2번 중에 한 번 살 것만 이 용기는 제외하고 재사용 리필만 한다라고 해도 그 정도는 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 정말 이게 자리 잡는다면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래서 그 수량으로 보니 20% 재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도 개수로는 누적 판매량에서 20%면 328만 개고요. 50%는 820만 개예요. 이거를 탄소 발자국으로 저희가 계산한 탄소 발자국 적용을 하면 20% 재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탄소가 447톤이고요. 그리고 50% 재사용을 하면 1118톤의 탄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테디셀러가 재사용됐을 때의 탄소 저감 효과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식재 효과도 뭐 20%만 돼도 거의 5만 5천 그루
소나무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온실가스를 예, 얘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얘 50%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또 배가 넘겠죠. 국내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나오는 제품들의 판매량을 알아보려고 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 좀 그래도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적용하려다가 제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이 화장품 기업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데가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이잖아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뭐 이거를 딱 이렇게 누적 판매량을 기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까지 333만 명 병이 팔렸대요. 이것도 2009년도에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 333만 병 중에서 20%만 재사용되면, 50%만 재사용되면 얘도 탄소를 88톤 그리고 최대 219톤까지 줄일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식의 탄소 저감 효과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얘도 1시간에 한 30개는 팔릴 정도로 굉장히 잘 팔리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용기 생각보다 더 갈 길이 멀구나. 하지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사실 이 얘기가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니 소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개념인데 이게 한 2009년도 그때 당시에는 산자부가 직영부였어요. 거기에서 좀 이제 막 사례집도 막 만들고 산업에서 시범 사업도 하고 하다가 지금도 얘기는 간간히 나오는데 그게 더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 유니 소재, 유니가 뜻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단일 소재, 그리고 약간 독특한 기존에 없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소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니 소재의 그 메인 컨셉은 소재 단일화입니다. 재활용이 잘 되는 소재로 단일화. 그래서 보시는 사례처럼 뭐 기존의 페트병에 보면 라벨 소재 달라, 뚜껑 소재 달라, 막 이런 것들을 그래도 소재의 수를 줄여가고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장품 용기에서도 적용들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펌프예요. 펌프. 그래서 메탈 프리 펌프가 시범 사업도 많이 됐었고 한다라고 얘기는 십몇 년 전부터 들었는데 뭐 일부 정말 이제 뭐 친환경 뭐 그런 뭐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표방하는 몇 개의 제품에만 적용이 되고 그렇게 눈에 띄는 확대는 보이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유니 소재라는 이 정말 15년 전의 개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되고 있지 않는지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화장품 업계가 다 진짜 이런 거를 간과하고 있지만은 않은 게 국내에 그 화장품 개발하는 용기 업체 제가 아는 곳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그래도 이런 화장품 용기 업체에서도 이런 자원순환성을 높인 용기가 자신들의 경쟁력이 될 걸 알기 때문에 R&D를 꾸준히 그래도 신경 써서 하는 데는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진짜 단일 소재 여기 보시면 펌프 있고 막 바디 있고 하지만 얘가 다 하나의 소재예요. 이런 것도 개발해서 이거는 실제 상용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리필 가능한 수제 이런 것도 굉장히 디자인도 다양화해서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기사에서 따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화장품 용기 업체들 중에 일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는 용기만 생산을 하는 거고, 결국 이런 것들이 쓰려면 화장품 최종 그 생산 업체, 아모레퍼시픽 뭐 그런 데가 이런 용기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주문해야 되는 그런 화장품 회사들이 결국은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하고 우리는 꼭 이제 화장품 용기가 자원순환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테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지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정작 이런 걸 납품을 하려고 해도 납품할 데가 없다라는 게 아예 기사로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건 아직도 화장품은 제가 못한데 화장품은 용기가 중요하고 용기 디자인 중요하고 용기 디자인이 화려하거나 정말 그 브랜드에 막 이렇게 좀 약간 차별화되지 않으면 판매량이 떨어진다라는 게 이런 화장품 업체 사람의 변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예.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선택해야 될 기업들이 아직은 선택하고 있지 않은 근데 그러면서 그래서 뭐 조금 나아지긴 하죠. 하지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면 늘 이런 부분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필 화장품 용기 개발했고 뭐 플라스틱 유행 방지 패킹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새로운 패킹 기술을 적용해서 그런 플라스틱 사용량 줄였다라는 것들이 늘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정말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화장품 내가 사러 갔더니 이렇게 리필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더라. 이렇게 자원순환성이 높아진 제품들이 이렇게 많아졌더라.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뭐 LG생과는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이 저탄소 인증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물론 화장품은 아니에요. 약간 바디용품 뭐 그런 샴푸류거든요. 이런 것도 받고는 있는데 그래도 노력은 알겠지만 이게 실질적인 실행보다는 약간 그 마케팅에 가깝다라는 건 그래도 다 말 안 해도 알고 있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예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요즘 좀 약간 주춤한 것 같고 그래도 여기도 이제 ESG 보고서 같은데 꼭 이런 사례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 니네 자원순환 활동해? 라고 했을 때 우리 이거 해? 라고 내보이는 건 다 하나 한두 가지 아이템은 갖고 있어요. 늘어나고는 있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리필 화장품 하고 있고 이런 거 하고 있다. 근데 저 이거 보다가 좀 이거 꼭 아모레퍼시픽 그래 대기업 우리나라 최대 화장품 기업인데 이런 거 넣어야 돼 싶어서 이걸 넣었는데 뭐 활동 중에 하나로 연간 38kg의 플라스틱 감축 효과를 기대했다라는 거를 그 1년에 한 번 나오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 좀 다른 것 좀 더 해서 넣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따왔고요. 네. 갑자기 이제 종료가 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탄소 발자국을 기대하셨다라고 하면 그거에는 못 미치실 수 있겠지만, 화장품 용기에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그것들을 해나가기 위한 사전 정보, 기업들의 대응이 아직 여기까지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고,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고 좀 이제 대안 같은 것도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해서 오늘 이 결과 공유회를 그런 의도로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시간이 길어진 것 같은데 한, 한 30분 정도? 뭐 의견이 없으면 좀 짧게 끝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함께 이제 고교수님도 모시고 여러분 궁금하신 것도 질문도 받고 그러려고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엄청나게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신 네. 네, 이윤희 소장님, 박사님께 네.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청도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넣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계산을 하는 과정을 그래도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질문이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계산을 아, 하는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네, 사람들은 이제 탄소 개수만 알면 계산할 수 있는지 이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아까 보는 네네. 것처럼 이제 소재에 따라서 다 얘는 얘의 무게재고 얘의 무게재고 소재별로 얘 무게를 재면 처울에만 올리면 무게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공유화면 보고 계시죠? 네. 무게가 나오면 여기다 탄소 개수만 곱하면 되는 건가요, 선생님?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이거는 저는 그거에 비유를 해서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음식 칼로리 할 때 그 약간 음식 식재료가 지방이 몇 그램, 탄수화물 몇 그램, 뭐 단백질 몇 그램, 그러면 그게 내는 칼로리가 있잖아요.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은 4kcal, 지방 9kcal, 이렇게 해서 그 개수 적용해서 하는 것처럼 얘도 그 개수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범용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 있거든요. 이게 또 국내의 딥입니다. 이게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에코스퀘어라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거기 들어가면 이 플라스틱 종류, 금속, 뭐 그래서 국내에서 많이 쓰는 소재에 대해서는 이 개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소재의 종류를 알고 중량만 되면 이 다음부터 이제 사칙연산인 거예요. 그래서 곱해서 쫙 더하면 이 소재에 대한 탄소 발자국은 그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해되셨죠? 이 네. 개수를 곱해서 네, 네. 네, 계산하면 되고 이것들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기후변화 네, 행동연구소의 네, 네. 화장품 용기뿐만 아니라 이전에 했던 것은 되게 다양한 뭐 브리타 네, 네, 필터라든지 네. 일회용 생리대라든지 네. 여기서 나오는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면서 한 과정들이 이렇게 보고서로 나와 있으니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소재별로 무게를 잰다. 네. 탄소 개수를 곱한다. 그렇게 해서 제조할 때 나온 탄소 발자국, 그 다음에 얘가 재활용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 탄소 음. 개수에는 뭐 네. 재활용 이것도 다 따지기 때문에 폐기할 때의 탄소 발자국 이렇게 해서 더해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네. 폐기는 좀 어려워서 음. 그 부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실 때 권장드리진 않고. 근데 폐기는 뭐 많아봤자 한
5% 네.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에너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거의 95% 내외가 다 소재 그 제조 전 단계에 의한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폐기할 때도 계산해야 되는데, 막, 근데 아까 보시면 폐기는 재활용률, 의무 재활용률에 따라서 막 이것도 너무 계산해야 되니까 복잡한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사실은 폐기를 좀 생각 안 하시고 제조 네, 전 단계만 생각해야 해도 된다는 게 에어컨처럼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거나 네, 네. 자동차처럼 막 사용할 때 석유를 계속 써야 되는 음, 제품들은 이게 되게 복잡하죠. 사용할 때 에너지를 많이 써서 탄소가 나오지만 얘는 만들 때 그냥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 네, 네, 만들 때 이 유리라든지 플라스틱을 만들 때 거의 대부분의 탄소 발자국이 나오는 자원을 쓰는 거기 때문에 뭐 폐기 단계까지 아주 막 저희가 과학적으로 엄정하게 생각할 게 네, 아니라 얘랑 중에서 뭐가 더 탄소 발자국 많이 나오는 거지? 뭘 쓰는 게 더 네. 환경으로 좋지? 생각하실 때는 간단하게 소재 파악해서 탄소 개수를 곱하면 이 물건들을 만들 때 나오는 탄소 발자국이 나오고 그게 물건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거의 뭐 90% 이상의 탄소를 네, 막 잡아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내가 엄청나게 정확하게 할 게 아니면 이런 물건들은 네, 포장지는 제조 전 단계의 음, 탄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자, 그 사이에 질문이 올라와서 네, 채팅창에 질문 주신 선생님, 그 블라썸 K뷰티 이근훈 선생님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보실 네, 수 있게. 기업 및 소비자에게 공식적으로 정기적으로 좀 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런 혜택이라든지, 기존에 사던 대로 관성대로 안 사고 재사용하거나 재활용 잘 되는 용기를 쓸 때 어필되고 좀 인식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약간만 네, 내려볼까요? 네. 이제 인디 브랜드도 많이 음, 요새 인디 브랜드라 해서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네, 개인 유튜버들이 요새 막 자기 브랜드를 아, 막 생산하고 막 이런 게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막 인스타그램에서 음, 유명해지신 분들이 자체 브랜드, 특히 K뷰티로 음,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분들이 특히 이런 분들은 약간 음, 젊은 층 대상하는 화장품이잖아요. 그래서 음, 요렇게 좀 나이 많으신 층은 금박을 막 입혀서 엄청 고급스러운 것을 강조하지만 오히려 이런 데서는 좀 재활용 잘 되고 굉장히 음, 환경적이다는 것을 감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또 지원이 있어서 일반 기업들도 네, 약간 더 좀 지원이 있어서 약간 탄소 발자국이 적은 네. 용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생각을 음. 여쭤보고 그 싶습니다. 아까 제 이 사례에서 뭐 다 사설적 직접 계산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뭔가 제품을 보는 그 제품을 봤을 때 탄소 발자국과 연결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 눈이 이제 그런 게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같은 로션이지만 이 두 가지가 탄소 발자국이 한 6배 넘게 7배 가까이 차이가 났잖아요. 딱 보면은 용기 자체가 무겁고 복합 소재 되게 뭐 복하고 예, 재질도 플라스틱 아더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내용기 외용기 따로 있고 이거 한 것과 경량화 소재 단순하고 이것은 탄소발자국이 얘는 탄소발자국 적게 나오는 용기구나 얘는 많이 나오는구나라고 이제 무언가 제품을 선택하실 때 하나의 선택 기준이 더 생기시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무언가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제 어, 자기 그 선택 기준에 가이드라인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저는 이 화장품 연기하기 전에 네,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하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 모든 것을 탄소 음. 발자국에 참여자로 참여해서 뭐 세제 아, 리필이라든지 네네. 생리대 리필이라든지, 생리대 탄소 네, 발자국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엄정하게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해보고 나니까 되게 생각보다 이게 간단한 거예요. 왜 간단하냐면,
해봤더니 실제 무게가 무거운 포장지라든지 무게가 무거운 제품들은 탄소 네. 발자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자원이 네. 그만큼 많이 쓰여서. 그래서 요새는 어디 가서 제품 고를 때 이렇게 일일이 막 막 그렇죠. 따져보지 않더라도 우선 단순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미 답 없는 거죠. 이렇게 뭐 하려고 두 개 놨어요. 단은 이렇게 네. 심플하고 가볍고 네. 그다음에 단일 소재인 거. 이 기준으로 하면은 네. 계산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보지 않아도 그냥 소비자로서는 아, 이 제품은 되게 낭비적이야. 이 제품은 그나마 네. 포장지가 더 네. 낫겠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그런 기준으로 삼아주시면 진짜 좋겠다고 생각하고 거의 같은 용량이네요. 네. 네. 그런데 7배 차이가 난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소비자가 변해야지 이런 제품도 변할 텐데 포장지도 변할 텐데 특히 화장품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재사용 리필을 해서 화장품을 판매하는데 사실 저희 화장품에서 저희 샵에서 리필 제품만 저희는 팔거든요. 네. 제일 비싼 화장품이 g당 30원? g당 크림. 크림 네. 200원짜리가 있어요. 250원 이런 게 예, 제일 비싸요. 300원, 300원. 300원인데 걔도 250원으로 낮췄어요. 진짜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첼시 레빗스 비건 아, 인증받은 그린 맞아요. 룰러 제품이에요. 근데 지금은 250원이 됐는데 어, 어쨌든 그게 제일 비싼데 이거를 50g 화장품으로 따지면 사실 네. 7,500원인 그니까요. 거예요. 아니다. 5, 20. 아니요. 제가 계산을 아, 잘못했어요. 이 12,500원 59, 정도? 잠깐만요. 아무튼, 네. 12,500원. 네, 네. 12,500원짜리 화장품이에요. 그러니까 50g 정도 들어있는 게 12,500원인데 저희 재사용 화장품 리필에선 제일 비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되게 싸잖아요. 네, 네, 크림이. 네. 그것도 비건 인증 받고 그건 제일 비싼 거예요. 여러분.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것이 12,500원인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와서 저희 리필을 하시면 되게 조금이고 너무 비싸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적나라하거든요. 이런 화장품 용기들은 되게 있어 보이고 막 밑에다 뭐 깔고 두껍고 이러니까 작은 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50g이 얼마나 작은지 본인이 리필해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비싸다. 네. 진짜 비싸다. 이런 맞아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새 메시지로 김재원님께서 감사합니다. 리필용 제품이 늘어날수록 탄소 배출량을 낮출 수 있는 것이 확실하자. 네, 어떤 방식으로 리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을까 여쭤보셨는데, 저희처럼 리필 스테이션에서는 저희는 5리터부터 한 20리터까지 말통으로 와서 자기 용기에 네. 담아가는데요. 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에 리필 스테이션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네. 모든 소비자가 이런 리필 가게에 가서 리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요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뭐 매장 가서 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좀 더 적절을 한다라고 하면 고객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그런 것들을 한번 사서 구매를 하고 그래서 기업에서 아, 이런 것들이 수요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부터 리필 제품은 그 유명 화장품 회사들로는 꼭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이런 것도 뭐 친환경 경영했다가 뭐 지속 가능 경영했다가 또 뭐 탄소 경영했다 요즘 ESG 하고 약간 이렇게 붐이 불 때마다 이런 제품들이 나와요. 나왔다가 사라지고 그러다 또 다시 비슷하게 해서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로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직접 알미상점에 가서 구매할 수 있는 또 그런 이제 접근성이 되는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일반 화장품을 판매하는 데 가서라도 그런 거 한 번 더 물어보고 구매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루트로 요구하고 그냥 그게 제일 네. 답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덧붙이자면 그 이너보틀이라는 저는 이 회사 어떤 관계도 음, 음, 없어요. 음. 이너보틀이라는 화장품 용기가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요렇게 아, 화장품 용기가 그 안에 뭐가 묻으면 씻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실리콘 용기가 조그만하게 풍선처럼 들어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을 쫙 넣으면 이 실리콘 용기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쓸 때는 그 실리콘 용기, 비닐로 같은 실리콘 용기 하나만 딱 버리고, 진짜 조그만하거든요. 이렇게 손가락만 한 마디 정도. 네. 이것만 버리고, 다시 이 통은 재사용할 수 있는 음. 이너보틀이라는 통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데 들어있는 화장품들이 출시가 되면은 재사용 용기가 딱 될 텐데, 문제는 그런 기술이 발전돼도 국내 제품들이, 제가 왜 이런 것들을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 안 할까요? 했더니 이노보틀이 미팅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하는 말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다. 아, 성공한 사례가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아, 국내에서 이노보틀 재사용 용기를 써서 한 제품이라도 성공을 하면 나도 라인 다 바꾸겠다. 근데 우리가 먼저 그 음, 위험을, 리스크를 음, 껴안진 않겠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는 재사용 그 기술이 있지만 네. 재사용 용기가 개발됐지만 쓰지 않는다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소비자가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저는 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저희가 보는 대로 그 샴푸라든지 바디워시는 그 리필통에 하나 나오긴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출시하는 이유가 기업이 착해서 출시하는 건 아니고요. 재사용 리필 제품 의무가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에는 뭐 제품의 몇 퍼센트를 재사용 리필을 출시해야 된다 하니까 이 할당된 양을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구색을 맞춰서 그 정도만 딱 리필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유럽 같은데 PPWR이라고 포장재 법에 대한 네. 것들이 이번에 아주 강화되면서 통과가 됐는데, 그런데 보면 뭐 제품의 뭐 30% 이상을 재사용 제품으로 출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면 재사용 제품을 아, 네, 네. 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할당량도 낮고 할당량이 낮으니까 그냥 생색내기로 바디워시, 네. 샴푸 몇 개 이렇게 몇 개 라인만 리필 제품이 나오고, 나는 로션도 리필하고 싶어, 나는 앰플도 리필하고 싶어. 그런데 포장재가 되게 얇게 비닐에 딱 쌓여 있어서 네. 이렇게 리필할 수 있는 제품 자체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진짜 힘든 게 화장품 회사들한테 말통 제품을 아, 네, 네. 생산해달라고 얼마나 애원을 하는지 몰라요. 안 해주겠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싹싹 빌고 빌어서, 오직하면 저희가 한 달 전에 벌크 제품을 네. 생산해줄 화장품 기업을 찾습니다. 이런 인스타 아, 내용을 올렸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안 해줘요. 너무 안 해주고, 이런 제로웨이스트라든지 리필 생태계가 없는 곳에서 리필 스테이션이라든지 재사용 리필을 하는 소비자들은 너무나 그런 제품이 없으니까 한정적인 제품들, 그 다음에 그런 제품들을 찾아 나서고 계속해서 고군분투하는 이런 상황에 쌓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탄소 배출을 네. 현저하게 낮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최은희님 감사드리고, 리필 용기는 어떻게 가져가야지 안전할까요? 아, 제가 말씀드릴까요? 리필 네, 네. 용기, 리필 저희 샵에서 해본 결과는, 너무 이제 리필을 하면 소개가 더럽거나 위생적이지 않냐고 생각하시는데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라고, 화장품 리필할 때 소비자가 어떻게 느끼고 실제로 이렇게 말통으로 리필하는 제품의 미생물이 얼마나 번지는지를 2년 동안 식약처 사업으로 진행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화장품 리필 더럽지 않냐? 어? 뭐 문제가 생기지 않냐? 민감한 얼굴에. 네. 한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품질이 되게 고퀄리티 제품에 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2년 동안 분기별로 저희가 까서 리필하는 제품들 미생물 검사를 거쳤고, 뭐 아로마티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모두 다 2년 동안 한 번도 미생물 적합 뭐 이런 데서 그 부적합 판정이 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주 가끔 제가 리필에 갔는데 곰팡이가 났어요. 뭐 이런 제품이 있는데요. 어떻게 가져오실 때 그랬냐? 안에 물기가 있거나 제대로 안 씻어졌거나 소독이 안 된 제품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가게에 가져오면 저희는 씻고 말리고 소독기를 다 돌리긴 하는데요.
네, 소독기를 돌리긴 하는데, 가져오실 때 안에 물기가 없도록 최대한 말려서 가져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대롱 있는 거 있잖아요. 펌프. 네. 펌프 애들은 안에가 잘 안 씻겨요. 그래서 펌프만 따로 팔거든요. 펌프만 따로 네. 파니까 걱정이 되신다면 펌프는 새 걸로 바꿔주시거나 펌프 없는 네. 그런 용기를 네. 사용해 주시는 네.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저기 위에 한 번만 볼까요? 튜브형 용기에 잠시만요. 네, 그 아, 위에도 있을 것 재활용이 같아요. 잘 되는 화장품, 저도 이거 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요즘 새로 나온 벤처 화장품 브랜드들 일부 있더라고요. 일부 있는데 찾아보시면 나오긴 해요. 근데 이게 네, 네, 그냥 이렇게 좀 그래도 비건을 지향하거나 뭐 그런 아이들 특히 유아용 화장품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여러 가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게 메이저가 되지는 아직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메이저 좀 더 메이저. 시장이 확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네. 건 안 되고 아, 저도 네, 보탤게요. 네, 아로마티카에서는 PCR, 네, 그러니까 네, 소비자가 사용 후에 버린 네, 플라스틱을 맞아요. 재활용한 네, 그걸 PCR이라고 합니다. 뭐 그냥 그런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막 나온 것들 네, 뭐 소비자가 사용 후 재활용하지 않은 걸로 재활용하는 공장에서 막 갖다 재활용하고 음, 이런 제품들이 가짜 재활용으로 그린워싱이 판치기 때문에 PCR이라고 하거든요. 소비자가 사용 후에 내놓은 네, 플라스틱을 재활용했다는 PCR이라는 그런 제품으로 아로마티카는 용기를 사용하고 있고 유리 용기도 PCR로 사용해서 재활용 용기를 사용할 뿐더러 펌프가 없는 그냥 뚜껑만 달린 제품들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톤 28이라든지 네, 허블룸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종이 용기, 물론 안에는 플라스틱 코팅, 얇은 코팅이 되어 있긴 하지만 훨씬 음, 가볍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벼운 애들은 탄소 발자국이 네, 낮거든요. 네, 네, 훨씬 가볍고, 종이 사용량은 많고, 플라스틱은 아주 조금 사용된, 코팅 정도로 사용된 이런 종이 용기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샌크래프트도 종이 용기에 된 애들을 이렇게 출시하고 있죠. 그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비건 인증을 네, 받았다든지 이런 곳들 요새 출시되는 좀 환경을 생각하는 화장품 용기, 화장품 브랜드들은 일부 재활용이 잘 되거나 아니면은 탄소 음. 발자국을 줄여서 아니면 단일 소재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튜브형 용기의 탄소 발자국은 이거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해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뭐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재활용을 하는 게 네, 탄소 저감, 그 환경 영향 측면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자료에 넣었다가 그게 사실 공개된 게 아니어서 뺐는데 그 저탄소 제품 인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인증 업무를 그러니까 기업들의 탄소 발자국 이제 계산해서 인증받도록 하는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로우 데이터들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화장품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화장품은 인증을 받은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만 그 아까 그 뭐죠 비욘드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기초 얼굴에 바르는 페이스 화장품은 아니지만 뭐 바디 로션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샴푸 같은 것들은 보면은 이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하면 이 내용물의 탄소 발자국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든 궁금증이 그거죠. 우리는 내용물을 쓰기 위해서 이 제품을 사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관이라던가 운송에 그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을 하지만 얘는 결국은 이제 쓰고 버려질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한번 정말 내가 주 목적인 아닌 이 패키지가 차지하는 탄소 발자국이 얼마일까? 샴푸나 그런 바디 로션류 같은 경우에 50%에서 60%가 다 패키지에서 이제 탄소 발자국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것에 그만큼 이상에 해당하는 탄소 발자국을 그냥 단지 그냥 한 번 쓰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재사용, 리필할 수 있는 재사용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고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탄소를 줄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그 리필 그 용기 그거 잠깐 물어보셔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 리필 하다 보면 저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펌프 얘기하셨지만 아 이거 내가 리필해서 쓸 때
그리고 번거롭고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이런 용기를 하나 딱 이렇게 제가 리필해서 쓰기 좋은 것들, 관리하기 좋은 것들을 딱 이제 정해 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갖고 가서 리필하고 오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그거에 대해서 뭐 우려를 하는 당연히 우려하고 그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 그냥 저희가 그냥 깊게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들 있잖아요. 일회용품은 위생적일 것이다, 깨끗할 것이다. 제가 그날 또 언제 했냐면 엊그저께 무슨 이렇게 편의점에서 젤리 모양 스틱 그런 거를 제가 먹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빨고 있다가 문득 이게 노출되어서 진열되어 있던 건데 왜 이런 거는 우리 막 되게 위생적이지 않고 그럴까 봐 걱정을 하면서 그런 거는 그냥 새로운 제품이라는 이유로 그냥 저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어쩌면 선입견일 수 있고 물론 조심은 해야겠지만 과도한 선입견이 장애물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너무 좋은 이렇게 질문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황원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쓰레기 투어 하면서 재활용 선별장을 갔는데요. 튜브형 용기 재활용 되냐 뭐 이랬더니 복합 소재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질 낮은 애로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안에가 씻어져 있지 않거나 아, 네. 오염이 있는 게 안 되는 거지 튜브라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 저질 그러니까 질이 낮은 재활용이 되긴 한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되는 것보다는 우선 낫잖아요. 그래서 튜브형 용기 잘라서 이제 안에를 네. 좀 깨끗하게 하고 요런 뚜껑 튜브도 뚜껑이 있으니까 얘는 따로 뚜껑으로 재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자르면 조그만해지는데 안 그래도 조그만데 네. 조그만해지는데 조그만 애들은 또 재활용 안 되잖아요 하시는데요. 또 선별장에 가서 여쭤봤더니 큰 거는 되니까 이렇게 잘라서 조그매진 거 있죠. 조그매진 것을 그 큰 튜브 있잖아요. 어, 약간 사이즈가 큰 튜브에 딱 끼워 넣으래요. 그러면 어차피 선별장에서는 큰 거 골라낼 때 그 끼워져 있는 것들을 같이 음, 선별을 해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요렇게 이렇게 8대2로 잘라서 이 팔 정도 되는 큰 거에다가 작은 거를 깨끗하게 씻은 작은 음, 튜브를 끼워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작은 귤팁이지만 드리고 김정지현 선생님께서 새 스프링 없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펌프를 최근에 보셨다면서 공유해 네, 주셨어요. 저런 네, 펌프면 아주 좋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이너보트 그 실리콘 음, 용기 펌프도 이 실리콘이 이렇게 밀어주면서 그 새 스프링도 없고 음, 이 대롱도 없는 저런 펌프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런 것들을 쓰는 화장품을 혹시 아시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 녹음 파일은 뭘까요? 녹음 뭐, 파일은 무엇인지 저희가 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진 않아도 되겠죠? 네, 아마도 김정지현님 혹시 저희가 녹음 파일을 들어야 될까요? MP4 파일이 저 펌프에 대한 건데요. 거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저 아, 생각났어요. 맞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영상을 공유해 네, 주시다니. 저 펌프 저렇게 대롱 없이 새 스프링도 없는 펌프가 제가 듣기로는 생협 화장품에 음, 적용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정확하지 않아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한살림 뭐 이런 두레생협 화장품에 저런 거 적용한다고 네, 바뀐다고 네. 조합원 홍보지에 나왔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 다른 분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없다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네, 자료는 공개를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드린 대로 ABS 너무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ABS 플라스틱으로 퉁치다 보니까 혹시라도 어디에 잘못 이렇게 네, 인용돼서 공격받을 수 있어서 네. 조심스러워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오늘 뭐 혹시 개인적으로 보겠다 뭐 이 개인적으로 우선은 공개되지 않은 자료라 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싶다 잠깐 보겠다 하시면 조금만이라도 좀 기다려 주세요. 내부에서 네, 논의해서 만약 공개하게 되면 메일로 연락을 네.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이거 하면서 계속 공개해도 될 것 같아요. 전제 조건을 달고, 예, 저희가 그래도 이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고, 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알미 상점에서 가끔 그런 것들 잘 하시는데 저희가 진짜 이런 거 요구하는 어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 이제 또 신경 쓰고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다시 한번 그냥 화장품 용기가 생각만큼 자원순환이 진전이 안 됐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뭐 관련 서명 운동 뭐 그런 거 보시면 바쁘시겠지만 같이 참여도 해주시고 예, 재사용 화장품도 사용해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석자에게 공유하기보다 저희 연구소 기후변환경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내 모든 것의 탄소 발자국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이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오늘 당장은 아닐지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미애 선생님 포털에 기사가 올라왔다고 하네요. 네.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어떤 기자님이 이렇게 부지런하실까요? 그리고 네,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해보면 세제 용기는 크기라도 크고 세제 용기는요 HDPE 네. 단일 소재라도 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가 화장품, 화장품이에요. 네, 정말로. 그리고 화장품 리필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없다는 이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용기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개안을 요구하고 네, 한국에도 화장품 업계에도 재사용 리필 제품을 의무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이런 법 음, 개정까지 갈 수 있게 모두 관심 가지고 같이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수고해주신 저희 기후행동변화연구소 이윤희 소장님께 더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오늘 참여해주신 네,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연말에, 네, 연말, 네, 네. 시끄럽지만 잘 보내시고요. 네, 시끄럽지만 일상을 단단하게 네, 잘 챙기시면서 저희 건강하게 네, 예, 2025년 네, 맞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